제1차 세계대전은 세계 질서를 뒤바꿨고 한 세기의 국제정치를 형성한 인류사 최초의 총력전이자 세계전쟁이었다. 기간은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약 4년 이상의 전쟁을 치루었다. 주요 전선은 유럽 서부, 동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이었고 주요 전쟁 원인은 제국주의, 민족주의, 군비 경쟁, 동맹체제 등이었다. 발단 사건은 사라예보 사건으로 오스트리아 황태자 피살 사건이었다. 전쟁 방식 참호전, 대규모 포병전, 독가스, 잠수함전 등 전방위적인 전투였고 약 1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20개국 이상이 참전하였다. 종전협정은 9년 베르사유 조약으로 전쟁은 마무리가 되었다.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의 말,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식민지 쟁탈전에 몰두하였고 영국과 프랑스 대 독일 간의 식민지 갈등이 전쟁의 뿌리였다. 독일과 영국이 해군력 경쟁을 벌이면서 유럽 전역은 무장을 강화하였고 기관총, 전차, 독가스 등 신무기 개발에 경쟁적으로 앞장서며 전쟁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민족 갈등과 독립운동이 격렬했던 발칸 반도 슬라브계의 민족 자결주의가 제국의 위협이 되어가고 있었다. 발칸 반도와 슬라브 민족 독립운동의 배경은 수백 년간 발칸 반도를 지배했던 일승으로 제국이 약화되면서 발칸 지역의 여러 민족들이 독립을 추구하게 되었다. 러시아가 주도한 범슬라브주의 사상이 퍼지며 슬라브계 민족의 단결과 독립을 강조하였고 러시아는 종교정교회와 민족적으로 가까운 남슬라브족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였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 영국, 프랑스 등이 발칸 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고 이로 인해 민족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다. 이 시기 갈등의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와 부인이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령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계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암살범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세르비아계 청년으로 비밀 결사 조직 흑수단의 일원이었고 흑수단은 슬라브 민족의 독립과 통합을 주장하는 비밀 결사 조직이었다. 보스니아 지역은 슬라브계 민족이 많이 거주했는데 이들은 세르비아와 통합을 원했다. 그런데 190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보스니아를 강제로 합병하면서 갈등이 폭발한 상황이었다. 흑수단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슬라브 민족의 적으로 간주하고 황태자의 사라예보 방문을 슬라브인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하고 암살 계획을 실행한 것이다. 사건 과정은 황태자가 사라예보 시내를 오픈카로 시찰하던 중 흑수단 소속 암살자들이 도시 곳곳에 숨어 있었다. 첫 번째 시도는 수류탄이 다른 차량에 터지며 실패하였다. 황태자 부부가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 우연히 프린치프가 서 있던 골목으로 차가 진입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권총으로 황태자 부부를 저격하였고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건의 파장은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다. 도미노처럼 번진 전쟁은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세르비아의 후원국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에 맞서 동원령을 내렸다. 독일은 러시아와 그 동맹국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고 영국은 벨기에 중립 침해 이유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독일은 슐리펜 계획 실행으로 벨기에 침공 후 프랑스를 공격하고 영국과 러시아에 즉시 참전을 하게 되었다. 서부전선은 프랑스 국경에서 대치 참호전을 시작하고 동부전선은 독일과 러시아의 대규모 전투 탄넨베르크 전투가 벌어졌다. 1915년부터 1916년 전면전으로 확대되었고 이탈리아가 연합국 편에 가담하면서 삼국동맹에서 이탈하였다. 오스만 제국 참전으로 중동 전선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 참호전의 장기화, 독가스 기관총 등의 사용으로 1916년 베르댕 전투와 솜 전투에서 수십만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 발생으로 볼셰비키가 집권을 하고 전쟁에서 탈퇴를 하며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다. 미국 참전으로 연합군은 병력과 자금에서 압도적 우위 확보하게 되었는데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진머만 전보 사건은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두 사건은 서로 맞물려 미국 내 여론을 자극했고 결국 1917년 미국 참전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을 이끌었다.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독일을 해상 봉쇄를 하자 이에 맞서 독일은 잠수함 유보트를 이용해 영국과 동맹국의 선박을 무차별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1915년 5월 독일 잠수함이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를 격침시켰는데 이 배에는 미국인 승객도 탑승해 있었고 1200명이 사망, 그중 미국인 8명도 있었다. 미국 내 여론은 악화되고 독일은 잠시 작전을 중단하였다. 1917년 1월 독일은 전쟁을 조기 승리로 이끌기 위해 무제한 잠수함 작전 재개를 선언하고 군용선이든 민간선이든 전쟁 지역을 오가는 선박은 모두 격침한다는 내용이었다. 1917년 1월 독일 외무장관 나서 진머만이 멕시코 정부에 보낸 비밀 외교 전문이 영국 정보국에 의해 도청 및 해독되었는데 그 내용이 만약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면 멕시코가 독일 편에 서달라
그러면 전쟁 후 멕시코에게 미국 남부 영토 텍사스, 애리조나, 뉴멕시코를 반환하도록 돕겠다. 라는 내용이었다. 영국은 이 정보를 미국 정부에 공개하자 미국 국민은 분노가 들끓었고 독일이 우리 땅을 빼앗으려 하다니 참전 여론이 커져갔다. 이 사건은 잠수함 작전보다도 더 큰 충격을 주었고 1917년 4월 2일으로 윌슨 대통령이 의회에 참전 요청을 하였고 1917년 4월 6일 미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전쟁은 1918년 독일 최후의 공세가 이어졌다. 1918년 독일의 최후 공세는 제1차 세계대전 후반부에 독일이 전쟁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대규모 총공세를 의한다. 이 공세는 일명 루덴도르프 공세라고도 불린다. 1918년 3월 미카엘 작전의 목표는 영국군과 프랑스군 사이를 갈라서 파리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소규모 돌격대를 활용한 신속한 침투로 처음에는 60km 이상 전진하며 대성공을 거두었으나 보급 문제로 중단되고 말았고 4월에서 5월 사이 게오르그 작전은 벨기에 쪽 영국군을 공격하여 전술적 성과를 얻었고 블리허 작전은 마른강 방면 공격으로 파리를 위협하며 파리 90km 앞까지 진격하였으나 그 또한 저지당하였다. 메텔은 작전 등 연합군의 반격과 저지 실패로 독일군은 지쳐갔다. 실패의 요인은 병력 소모가 심각하였는데 초반 승리에도 70만 이상의 사상자 급증과 보급선 부족으로 빠른 진격에 비해 보급이 따라가지 못하였고 미군의 대규모 군대의 본격 투입이 시작된 6월부터 연합군 반격이 이루어졌다. 7월 제2차 마른 전투에서 연합군의 대반격 시작되며 독일군이 후퇴하였고 8월에서 11월 연합군의 100일 공세로 독일은 완전히 밀리게 되었다. 독일 최후의 공세 실패 후 내부 폭동이 발생 결국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전쟁이 종료되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은 해체되었고 유럽 전체가 폐허가 되어 수많은 나라가 경제적 파탄을 맡았다. 1919 종전과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독일은 전쟁의 전적 책임을 인정하고 전후 배상금 1320억 금마르크와 독일군 10만 명 이하와 잠수함과 공군 금지 그리고 알자스 로렌 식민지 박탈을 받아들였다.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을 가혹한 굴욕으로 인식하고 훗날 나치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 원인이 되기도 했다.